자, 여기 현장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 집을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일단 이제 메인은 창호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 처음 적용해본 자재이기도 해서 신제품이기도 하고 시중에 많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여기는 공덕동에 위치한 삼성레미안 2차 아파트고요. 평형대는 33평형입니다. 엄청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집을 공사하면서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현관이 엄청 좁아요. 그래서 진짜 30평대 현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이 집 전체적인 공사가 레이아웃 변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마감재 교체 위주로 진행을 해드렸고, 현관 들어오자마자 이제 배전함이 바로 정면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액자로 가리면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액자 정도 거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현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좁기 때문에 600에 1200에 타일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상 좀 제한 드리는 벽체 필름, 그리고 이제 현관 중문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중문은 조금 특별하다고 보면 특별할 수 있는데, 항상 요새는 저희가 그 양방향 중문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뒤로 열리고요. 그리고 이게 비대칭 중문이기 때문에 여기도 열립니다. 힘을 엄청 많이 줘야 돼요. 네, 큰 짐이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열릴 수 있는 양방향 중문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려요. 이제 현관에 이제 꼭 거울을 요청하셔가지고 정면에 이제 거울이 있습니다. 네, 거울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터치형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제 손잡이형 배로 이거 열고 거울 하나 열고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됐고, 이 뒤에 보면은 이런 것도 화이트 프레임으로 일부러 지정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막 니켈이 있고 실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화이트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거실과 주방이 바로 같이 보이는 구조예요. 여기 거실 천장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좀 절개를 해서 보강을 한 다음에 덧방 공사를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천장도 아예 안 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석고보드로 덧방을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석고보드가 2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등박스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쪽부터 거실 저쪽까지는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 간접 조명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실링팬을 꼭 원하셨거든요. 이 실링팬 설치할 때는 제가 바로 그 전에 올린 그 쇼츠 영상 하나 있죠. 실링팬의 설치 기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설치하지 않고 이 천장보다 윗면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 그래서 실링팬은 등박스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이 천장의 등박스의 조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라인 조명을 사용하거나 마그네틱을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는데, 이게 밤에 봤을 때는 이 등박스의 간접만으로도 충분히 조도가 나오고, 나머지 사이드에는 원형 도트라이트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쪽 거실 확장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날개벽이 남는 진짜 아쉬운 구조 거든요. 그래서 날개벽이 남을 때는 이쪽에 뭐 이제 홈바를 제작하거나 뭐 수납장을 제작할 수가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콘센트 같은 것도 신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신설이 안 됩니다. 콘센트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도 여기도 많이 고민했어요. 조명은 간접 조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직접 조명은 설치하지 않았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 확장을 진행해서 터닝도어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 지금 우수관이 있잖아요. 확장을 했는데 이렇게 우수관이 있을 때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우수관은 베란다에 두고 터닝도어를 바깥으로 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탑층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누수가 될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수관은 베란다로 빼서 터닝도어 방향을 밀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기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창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집 리뷰의 메인인데, 제가 그 KCC 창호를 요새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저희 기존의 이제 영상들도 다 LX 제품이었고 대리점용이었죠. 이제 베스트 제품인데, 이번에 이제 이 집에 적용한 거는 LX 본사에서 이제 시공한 창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이제 슈퍼세이브 창호인 거죠. 근데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창호 라인업이 LX 쪽에서 좀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기존 슈퍼세이브에서 뷰프레임이라는 제품명으로 바뀌었는데, 제품명이 되게 멋있어요. 되게 잘 지은 것 같고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있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제품명인데, 뷰프레임이라는 게 기존의 창호의 프레임들은 이 바가 좀 두꺼웠는데 이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조금 얇아졌다. 그래서 시야가 좀 넓어졌다라는 거고, 이제 뷰프레임
뷰프레임 창호 라인업이 예전에는 뭐 슈퍼세이브 3, 5, 7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거든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이번에는 뭐 라인업을 축소했어요. 단창에는 뷰프레임 140과 145, 그리고 이중창에서는 뷰프레임 250과 265 이렇게만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뷰프레임이라고 해서 LX에서 홍보하는 게 뷰프레임이 얇은 걸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뷰프레임 265로 적용이 됐고, 여기다가 이제 프레임을 하나를 덧대가지고 앞에 목공으로 감싼 다음에 얇게 보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가 두꺼운 게 아니라 하나를 덧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 프레임이 얇게 보여요. 기존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일단 이게 열고 닫을 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힘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이제 알루미늄 레일이 적용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프레임 색깔이 화이트 아니면 이제 블랙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 로즈 골드 컬러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프레임 컬러가. 기존에는 뭔가 돈이 들어가면은 돈 들어간 티를 내기 위해서 옵션을 다 노출시켰었는데, 돈을 내야만 적용됐던 옵션들은 기본으로 이제 깔고 다 숨겼어요, 안 보이게. 요새는 좀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MC 플랫 마감재, 이것도 그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있는 그런 마감재거든요. 저거랑 그 다음에 그 레일 스토퍼, 문끼리 부딪히지 말라고 레일 위쪽에다가 달아주는 까만색 스토퍼였는데, 그것도 이제 문 뒤쪽으로 숨겼고요. 저게 이제 히든 스토퍼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이거 잠금 장치도 좀 깔끔하게 됐고, 방충망에도 손잡이가 또 생겼어요. 윈드 클로저 방충망. 배수캡도 까만색이었었는데 지금 저렇게 좀 플랫하게 또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안 보여야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적용된 것 같아가지고 잘 출시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좀 상담을 달리 하긴 하는데, 요새 그 인테리어 자재들이 좀 상향 평준화되고 금액도 투명해져가지고 LX라고 해서 비싸지 않거든요. 가격이 합리적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용해왔던 거고요. 다른 방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근데 그 터닝도어 있죠? 터닝도어는 똑같거든요. 기존과 동일해요. 뭐 특별히 좋아지거나 프레임이 얇아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LX 분들 터닝도어도 좀 예뻐지고 선택권이 많아졌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도 이제 몰딩은 없어요. 현장 몰딩은 없고 무몰딩 도배로 진행이 됐습니다. 디아망의 PR027-05번 모던 페인팅 웜 화이트고요. 이 바닥재는 올고다로카 시에나 크릭 한 400에 800 정도 되는 타일형 강마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주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방에는 뭐 다른 색깔 넣으셔도 되는데, 특별한 취향이 없다면 그냥 화이트로 거실부터 통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통일했을 때 확실히 좀 더 깔끔한 맛은 있어요. 여기는 주방이고요. 주방은 기존 레이아웃을 그렇게 크게 변경하지는 않았어요. 길이가 좀 긴 구조였고 폭도 엄청 짧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 구조 안에서 뭐 식탁이랑 냉장고 2대, 키 큰 장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먼저 설명드리면 이 키 큰 장은 나중에 설치가 된 겁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나중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어제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가전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어요.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2대 들어갔고, 하나로 된 냉장고 상부장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들어갔고요. 싱크볼, 인덕션 다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갔는데 냉장고 부분만 연장해서 이렇게 가벽을 형성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늘어난 겁니다. 싱크대를 좀 넓게, 조리 공간도 좀 넓게 쓰고 싶어 하셔서 기존 레이아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방 가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주방 상하부장은 한솔의 크림화이트라는 페트 도어고요. 이 상판은 LX 아이막스의 캔디 화이트, 그리고 이 주방 벽 타일은 KB 세라믹의 8032 800각 타일이에요. 800각 타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를 한 장에 끝내기 위해서 분절선 없이 800각 타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싱크볼급이 돼버린 백조의 깜포르테 860, 그리고 이 수전은 필로토의 슈티의 수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콘센트는 깔맞춤하기 위해서 샴페인 골드 컬러로 들어갔습니다. 뷰리케어는 LG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드는 히든 후드로 들어갔고요. 후드는 이쪽에 있어요. 한일전기 히든 후드. 실리콘은 당연히 아이보리 컬러로. 이거는 아덱스에서 나온 하이진 바이오 실리콘. 여기는 저희가 좀 확장 공사를 했는데, 원래 주방이 여기에 문이 있었거든요. 이 문을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철거가 돼가지고. 문 철거하고 중문을 이쪽으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베란다는 여기가 이제 곰팡이가 많이 있던 곳인데 단열에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하셨거든요. 베란다 외벽면은 다 이보드 시공을 하고 외부용 수성 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타일은 이제 400각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베란다 타일도 크면 클수록 좋아요.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뭐 욕실 타일처럼 이렇게 그 300각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저는 최소 400각. 베란다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안방도 기본적인 배치로 사용할 예정이고, 여기서는 이제 단지 창호를 좀 줄여줬습니다. 창호를 좀 줄여주는 게 좋은데 집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치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와이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 높이는 저는 보통 이 천장에서 여기까지 1500 정도, 침대가 높으면 1400 이렇게 됐고, 이 붙박의장 뭐 들어갔고요. 여기에 기존에 화장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스탠딩 화장대로 사용할 거고요. 저희가 저번 현장에서 세라믹 상판이 남아가지고 여기다가 무료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 세라믹 상판도 이제 싱크볼을 뚫으면은 남거든요. 뚫는 거 다 버려요. 공장에서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거 잘 살려가지고 여기가 좁으니까 세라믹 상판을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도 600각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은 이런 수전류에서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냥 거실하고 똑같은 스펙으로 들어가지만은 이 수전류나 욕실장 이런 데에서 좀 줄이고 타일은 600각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면대랑 양변기가 있고요. 이쪽 뒤쪽에 샤워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냥 파티션 작게 제작해서 설치해드렸고, 이제 폰타나 세트로 들어갔습니다. 폰타나는 좋은 거는 이 PVC 호스가 기본으로 딸려 나와요. 요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따로 구매해가지고 이거 갈아드리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코너 선반, 그 젠다이를 제작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서 이런 일자형 선반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조명도 간접 조명 하던 거랑 1.5인치 메이등, 휴젠트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실 욕실도 진짜 똑같아요. 타일의 컬러만 다르고요. 나머지 뭐 레이아웃은 다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여기 기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박스 공간이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좀 비율 맞춰가지고 줄였거든요. 기존 앞에 있는 젠다이 높이랑 이제 맞춰서 마감해드리고, 욕조 파티션 들어가고, 파티션 들어가려면 이 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입구방이고요. 여기도 확장을 진행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자녀분이 사용할 방이라 가구 배치에 맞춰서 조명을 이렇게 좀 양쪽으로 나눠서 설치를 했고요. 블라인드 턱을 만들면서 단열이 들어갔고, 그리고 창호는 이중창이고요. 뷰프레임 265. 보통 이제 창을 닫았을 때 여기가 원래 이 레일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막혀 있어요. 예전에 그 슈퍼세이브 7에서 이랬었거든요.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작은 방인데 여기는 이 방은 확장을 진행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살린 게 요거 필름했습니다. 한번 교체가 돼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살린 기존 인테리어. 여기는 밝아야 돼가지고 또 오랜만에 엣지 조명 설치했습니다. 밝은 공간엔 엣지 조명. 그래도 눈은 안 아파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 공간. 내부에도 다 265로 적용을 했어요. 워낙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편이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은 스펙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 전체적으로 둘러봤고요. 자, 여기는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 삼성레미안 2차 아파트고요. 평형대는 33평형입니다. 6주 동안 이제 공사를 진행했고, 총 공사 금액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9,160만 원이 나왔습니다. 뭐 나름 뭐 디자인이 막 화려하게 들어간 건 없지만은 기초공사에 예산이 많이 좀 투입이 됐거든요.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초공사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마감재를 너무 저렴한 걸 쓰면은 진짜 뭐 인테리어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적정 좀 마감 형식을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공사에 관한 상세 정보들은 엔딩 크레딧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